바람 속에 뜨겁게 피어오르던 약속 하나 자일처럼 서로를 닮는 요즘은 보다시피 뭐 이래 일반들 뭐 사는 거하고 별다른 게 있겠어. 어제와 똑같은 생활을 하지 계속. 그 고등학교 산악부에 들어가게 된 건 내가 그 왜 어떻게 해서 산악부에 들어간지 그 당시에 뭐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사실 없고 그냥 뭐 그 각 뭐라 그래 클럽들 쭉 모집하는 데서 그냥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대구성고는 학교 자체가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은행의 취업을 주목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주산반, 부기반 뭐 이런 뭐 타자반인 이런 쪽으로 했는데 그렇게 산악부나 이런 운동 그런 것 별로 없지.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끌려서 들어갔어. 특별하게 뭐 동기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고. 80 산악회하고는 제일 처음에 이제 내가 학교에 3학년 때 산악부장을 했었는데 요즘은 좀 소원하지만은 김성균 형이 와서 찾아왔어 학교를. 그게 내가 3월인지 4월 달에 정확히는 기억을 내가 못하겠는데 와서 우리가 이런 산악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노? 왔으면 좋겠다. 그래 언제 한번 시간 나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앞산에서 바위를 하는데 그때는 뭐 토요일도 수업을 했을 때니까 아마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갔던 것 같아. 정하진 않지만. 그러가 갔더니만 요즘 말하는 타우런이니 뭐 또 해골바위. 예. 그래서 바위 업자리행도 하고 또 클라이밍도 하고 하더라고. 그러고 내려와서 갔는 데가 도루묵이 집이야.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막걸리에다가 도루묵이 하나 주요 얼마 이렇게 하던 집이라. 나는 학교 다녔으니까 술을 못 마셨던 것 같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모임에 가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입회원 한영덕만이라고 했었어. 그게 아마 한 5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 신입회원 한영덕만을 이제 마치고 나니까 이제 산악회 사람들하고 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교분이 오고 갔지. 예. 그리고 나는 학교에 뭐 또 학생이니까 해야 되고 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이래서 사실은 산악회의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 때는 회장이란 말을 안 썼고 리더라고 썼는데 준호 형하고 가계 등반 계획서를 짠다고 서강준 선배 집으로 오락하더라고. 점심때쯤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 갔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주영 형수가 나오셔가 이제 차준호 씨 죽었는데 모르세요? 라고 묻더라고.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강주영 집에서 내 혼자 그냥 나왔지. 요즘 그치 서로 연락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말았고 그 뒤에 이제 팔봉산악회 있으면서 동계등반, 하계등반 이렇게 쭉 같이 산행을 했지. 그러니까 팔봉산악회에 만나게 된 결정적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동기는 성규 형이 학교에 찾아왔다는 거라.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내하고 둘이가 갔어. 지금은 아마 산악회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를 거야. 박명이라고 있어. 외자 이름인데 그 친구하고 둘이서 갔어. 팔봉산악회 왔는데 그 친구도 신입회원 한영덕만 때는 갔었을 거야. 갔다 그 이후에 그 친구는 산하고 지하고는 안 맞다고 떨어져 나갔고 그 친구는 왜 왔냐 하면 성규 형하고 바로 이웃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소개해줬고. 사실 산행을 나는 한 2년 동안, 2, 3년 동안밖에 팔봉산악회랑 산행을 못 했어. 왜냐하면 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바로 직장 생활하면서 주경야독 했잖아. 그리고 그거 마치자마자 바로 군대 갔고. 공군 가셨죠?
예, 공군 갔지. 그 바로 군대 가버렸으니까 사실 그 2년 동안에 한라산 등반, 설악산. 한라산은 아마 2번, 한라산 2번, 설악산 2번, 동계, 하계 각각 2번씩 했던 그런 정도. 그게 아마 내 그 팔공산악회에서 산행 중에서 제일 사실은 기억에 남는 거지, 아무래도. 동계 한라산 등반 갔는데 돈여행이 쌀을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한 5대를 지고 한라산을 넘었다는 거야. 그걸 하나도 안 먹고 그냥 왜 가져갔던지 몰라. 그리고 그때 그 재우 형이 그때마다 이게 등산화가 사실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 그래서 저녁에 산행을 하고 들어오면 신을 반합으로다가 신 말르는 그 일과 중에 하나라. 저녁에 신을 말렸는데 이미 고인이 됐는데 박재훈 형이 거기다가 이게 방수가 잘 안 되니까 왁스칠을 해가 구두 닦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왁스칠을 닦잖아. 그 왁스를 확 묻혔어 거기다가. 그래 불이 쬐버리니까 이게 확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재우 형이 엄청 고생을 했어. 그 한라산 이렇게 넘어오면서 죽어졌지. 나도 그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하계 한라산 갔는데 그때만 해도 등산하고 오른 게 없었어. 그러니까 돈을 제법 주고 샀는데 그때 거기 크랙타라고 그래가지고 바위 할 때 좀 신던 시간 기억날 거야. 예, 우리 그랬던 시간. 그러셨잖아. 밑에 비브람상이었는데 여기 한라산 마침 거의 산행을 끝내는 때쯤 됐는데 떡 버려져 버렸어. 미생이 뚝 떨어졌네요. 그래 그때 가인가 누가 끈을 가와가 묶었어. 방법이 없잖아. 그래가지고는 그 신을 끌고 시내까지 와가 또 이가영이 또 해수욕장 여기 왔는데 한번 가자 그래가 2호 해수욕장 어딜 갔어. 하룻밤을 또 지냈어. 근데 그때는 그때 또 에피소드가 거기서 노래 부르고 떠드는데 경찰들이 출동했어. 간첩이라고. 그때에도 그랬어. 산에 갈 때. 우리 고등학교 때는 명기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 외진산들 있잖아. 인데 갔다 내려오면 동네 주민들 간첩이라고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온다니까. 근데 거기서도 노래 부르고 나오니까 경찰들이 왔어. 근데 마침 그때 병우 형이 고인이 됐지만은 해병대에서 그걸 하나 써줬어. 그 뭐라 하노, 뭐 이런 친구들 뭐 산악회 가는데 협조를 좀 잘해달라고. 그때는 배에서 내리면 군인들도 건물이 굉장히 심해가 가방 내놔라 그래가 항군이 뭐 이런 거 군용 장비들 있잖아. 다 뺏들 때라. 그래서 그 덕을 좀 봤지 형이. 유래라기보다는 산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뭐 있던 그래도 많이 나와. 사실은 산심이라는 말이. 물론 뜻은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있고 있는 산심이라는 거는 사실 특별하게 뭐 산심이라고 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때 내가 그 산악부 있으면서 하계상간학교라고 일주일간 어디야 소백산에서 상간학교 그래가지고 집중적 교육식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한국 학생산악연맹에서 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산악회든 뭐 등산에 관해서 내려간 사람들이 다 왔지 강사진으로. 그 중에 이제 뭐 학교 대학 이제 박철암 교수라든지 뺑코 변환철 쌤이라든지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 그때 우리 학생장을 누가 했노 아마 경제사대 다니던 손익성 선배라고 있어요. 그 선배가 이제 우리 학생장을 했는데 참석 인원은 그때 아마 120~130명 될 거야.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만 참석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제일 처음 배운 노래가 산심이 나온단 말이지. 거기에 원 제목은 산사나이야. 제목인데 노래 제일 첫 시작이 산에는 마음이 있어. 예. 산사네의 보금자리, 너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은 산사네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산에 다니면서 이제 산심 또 뭐 우리 요즘 흔히 쓰는 우리 팔공산께서 즐겨 쓰는 순수 알피니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그게 연관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어느 하나가 뭐 또 떨어져가 이건 딴 거고 이건 다르다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가 전부 다 같은 골격, 같은 줄기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뭐 특별하게 어떤 뭐 다른 그거는 내가 뭐 우리 산악계 팔공산악에서만 썼던 말은 아니고 어쨌든 내가 알기는 다른 데서도 그 산심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해. 특히 뭐 고등학교 때 산악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었을 거야. 이런저런 이야기. 뭐 뻑하면 뭐 산심 이야기를 하니까. 산심은 그런 거 아니야. 임마. 뭐 이게 이런 거부터 시작이야. 일단 좀 그랬던 것 같아. 어떤 점을?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제 그 팔공산에 들어가 그 제일 처음은 이제 최세울 형이 내한테 이제 텐트 치러 이제 막영할 때야. 텐트 쳤는데 이제 밤이 내가 저녁 먹고 왔는데 세울 형이 내한테 그 거모산이었던 것 같아. 거모산에서 텐트 쳐놓고 눕진 않았죠. 있는데 여기는 빠따 없어. 저녁에 집합했어. 집합 없어. 저녁에 부집합 시켜서 패거나 이런 거 없다 그런 뜻이야. 근데 그것도 그 하나의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산악 활동을 하는 어떤 클럽이라든지 동호회와 좀 다른 점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그 준호 형이 늘상 이야기했던 뭐 난 몇 번 듣진 않았지만 어쨌든 순수 알피니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그 각인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창립 회원들이 보면 그런 생각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야 내가 봐서 이건 내 생각이지만 쓸데없는 고집들도 참 많이 부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게 그 순수 뭐 알피니즘이라는 거가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정을 가거나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는 타 기관에 이런 데로부터 일체 스폰서를 안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선배님들이 나는 아집이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야. 내가 92년도에 그 등반대를 꾸리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고 사실은. 경비가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건 한 4천만 원 이상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등반 경비에다가 거기다가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로 호텔에서 뭐 8대씩 하고 뭐 갔다 오고 난 뒤에 뭐 어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사실 우리 회원들로서 그 당시 우리가 있던 그 회원들의 경제사정으로서 굉장히 힘든 금액일 수도 있었어. 근데 그럴 때 사실은 나도 스폰서를 좀 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지. 실제적으로는 내가 생각해서도 무리지. 사실은 무리였어. 사실 모든 등반이나 해외 원정은 돈이 사실 결정하는 문제야.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순수 알피니즘 이야기하면서 뭐 라이언 홀트 메스너야 이 친구 말 맞다나 그거는 산의 고도를 낮추는 이런 게인데 산소 공급 호흡기 쓰는 산소 이거 밀고 하는 거 그건 뭐 나이롱 달나라 또 이런 거 뭐 미고 가는데 에베레스트 그것인데 산소통 쥐고 가면 그건 뭐 이거 뭔가 그런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잖아 그게 그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순수 알피니즘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게 순수 알피니즘이 아니고 알파인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순수 알피니즘하고 알파인 스타일이 그런 데서는 맥을 같이 한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자의를 끊느라 그 지었던 친구도 보면 자의를 끊고 뭐 그랬는데도 그 친구도 등반대 구성은 안 하잖아. 둘이 세리치밖에 안 가잖아. 고산을 갈 때도. 근데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인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래 산악회라는 어떤 조직이 되면 그래 하긴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내 생각이지 과욕이야. 그건 과욕이야. 몰라 누가 어떻게 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엄청난 뒷받침이 돼 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정말 무리라. 더더욱이나 우리는 사실은 뭐 1차거나 2차거나 간에 등반대가 이거는 사실 좀 내가 봤을 때는 어정쩡한 등반대라. 이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그 걷기법을 쓰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익스페디션 스타일도 아니고 알파인 스타일도 아니고 적당하게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돼버린 거. 이렇게. 난 사실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야. 어? 진짜 자기 체력과 정신적 가지고 최소한의 물자를 동원해서 포타도 최우선으로 줄이고 뭐 셀파도 역시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나라 사실 그 등반사 중에 쭉 읽어보면 숨은 그러니까 히스토리 중에서 그런 것들이 많거든. 정상 앞에서 쓰러졌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공 돈 받으려고 셀파들을 얻고 가서 사진 찍고 끌어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는 비일비재하게 많았어.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돈이 성공을 좌우했다고 보지. 뭐 다는 아니야 물론. 뭐 그러다 해서 내가 지금 요즘 뭐 그런 사람들 뭐 그거 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그런 이야기가 그게 뭐 히스토리 이런 거 숨겨진 히스토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도 매스컴을 제법 좀 탔었던 걸로 알고 있어 나는. 사실 내가 생각했던 80 산악회는 아까 이때 고등학교 산업구매인치로 뭐 저녁에 집합하고 빠따 없어 세우 형이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에 준호 형이 난 제일 처음 했는 말이 뭐냐 하면 이거야. 너 산악부 출신이잖아. 산악부 출신이잖아. 그게 어떻게 들으면 내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오만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산에 좀 다니면서 그게 많이 좀 깎아져가 비워졌어 사실은. 그때 그 이야기 또 들었을 때는 되게 이게 진짜 뭐 내가 지나보야 그게 아니냐. 그래서 세우형이 이야기했던 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 그래서 80 산악회 전통이나 이제 사람들 그때 내가 처음 왔을 때 받았던 그런 감정이었어. 근데 그 이후에 80을 내가 더 좋아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80이 사실은 80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남을 위한 배려 또 아량이 이렇게 굉장히 늘고 생각보다가 나. 그래서 사실 나는 그 두 가지 예를 들어 꼽으라 그러면 봄에 철쭉지했잖아. 그거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산이 정말 이렇게 좋습니다. 등산 가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때부터 산에 대한 개념이 별로 그렇게 좋을 땐 아니잖아. 그냥 뭐 저기 할 일 없는 놈이 산에 다니지. 뭐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쭉지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그때 다 데리고 갔잖아. 그 산행만 가족들이라든지 내 친구들을 데려갈 수 있었어. 그런 산행.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년간을 했었는데 저기 남부국민학교에서 가족체육대 했잖아. 산악회 체육대도 했었어. 근데 그건 각 산악팀들과 했던 거고 80 산악회 가족 체육대회를 어디지? 동명거기 가산 올라가다 우측에 있는 그 남부초등학교인가 했어. 동부가 그게? 동부초등학교. 동부인가 뭐, 동부초등학교에서 몇 번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좋았는 게 왜 초등학교를 했냐면, 그게 언제냐면, 운동회 끝나고 난 다음에 했어. 그러니까 운동회 때 썼던 모든 애들 쓰던 기구들이 많잖아. 뭐, 공굴리기부터 시작해가, 그래, 마구기는, 그걸 이제 학교에다 가서 이야기를 해가, 좀 빌리 쓰고, 뭐, 그러면서 가족들 진짜 막,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진짜, 자기가 있는 가족도 다 데리고 오지. 깐난애기 때부터. 그때 사진들이 내가 지난번에 정리하다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80이 좀 앞으로도 그런 문화는 좀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은 그렇게 못 하겠지. 조금 바꿔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이해 폭도 넓히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산은 사실은 산행 자체는 우리 인생, 내가 이때가 쭉 살아오면서 봤던 인생살이하고 똑같아. 매 순간 뭔가 결정을 해야 돼. 산행도 사실 그랬던 것 같고, 매 순간 매 산행할 때마다 뭔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내 살아오는 동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은 산이나 산악회라는 데가 쾌렌시아라고 알지. 투구소들이 쉬는 장소. 난 그런 느낌 참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혼자라도 산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건 많이 좀 그게 힘을 준다는 힘이 되거나 어떤 마음의 안식처를 얻어 있고 휴식할 수 있었고 그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기 스트레스를 풀거나 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난 내 혼자서 그냥 산에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내가 느꼈던 바로 그런 거지. 내 안식처, 휴식처였다라는 생각을 했어. 아무래도 고인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남아. 지금은 솔직히 광주희 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위에 선배들 중에 다들 참 그렇지만 그 내가 사회생활 할 때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도움을 줘서 그럼 어떤 뭐 정신적으로 또 내가 뭐 일이 있을 때 형님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내가 어려울 때 강정이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중국 들어와라. 니가 한국 있으면 뭐 해결되나 안 된다. 여기 들어와서 머리 좀 씻고 이거 좀 생각해봐라. 뭐 그럴 것부터 해서 했고 그 뒤에 이제 보면 뭐 선아이 같은 경우는 동기들 중에 우리 동기들이 사실은 팔공산께 숫자가 제일 많았을걸. 숫자가 제일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어. 중등 밑에서 제일 많았죠. 제일 많았고 그런 반면에 우리 우대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치서 사실은 우리 동기들끼리 만나면 맨날 그래. 불타는 청춘 때문에 우리 맨날 뒤전이라고. 그러니까 농담을 했는데 그러면서 선아양은 상당히 가까워졌었어. 친하게 지내고 뭐 자신하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가면 선배, 여기 오면 친구 뭐 이래가지고 참 같이 못할지 참 많이 했지. 그 외에 이제 생각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후배들인데 예. 후배들 중에서 솔직하게 이제 고인들은 내가 이야기한 거야. 추민호 같은 경우라. 민호는 지가 개인적으로 뭐 몇 번 이렇게 나한테 완 적도 있고 내가 그때 지역생활 할 때인데 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제일 내가 마음에 뛰었던 거는 그 등산화를 빌려갔는데 그때 그 따블로 된 등산화 빌려갔는데 나중에 그게 유품으로 왔어. 되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저걸 그때 짧은 생각으로는 저걸 내가 받아 보관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유, 성격적인 측면에서 산에 다니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한테 있던 뭐 그런 뭐 쓸데없는 자부심, 또 오만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바뀌어지고 성격도 점차 아까 내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말 중에 진짜 후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그래서 그건 내가 산에서 배웠던 것 같아. 그러면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오만 걸 별걸 다 겪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산이 주는 그런 어떤 내한테 줬던 어떤 그런 것들은 내가 살 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어쨌든 그러면 부드러워졌다고는 난 표현은 안 해. 근데 어쨌거나 간에 많이 그렇게 하는 됐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80의 그 문화라 그러면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회원들뿐만 아니고 회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뭐 가족들 뭐 친척 다 좋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했던 철쭉제 같은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런 행사라나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지금 회원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 예. 그래서 이제 회원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가족 체육대는 아니더라도 그런 같이 다 모여가지고 한번 놀 수 있는 그러면서 좀 더 회원이 아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해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후배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난 그 이야기 하고 싶어. 군대에서 제일 쉽게 말하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영어로 베테랑이라고 그러지 보통. 그 베테랑이라는 말이 우리는 전쟁에 참전 용사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그 어떤 조직에서의 그런 사람들 보통 베테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군대에서 베테랑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후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후퇴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베테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 나는. 그렇게 내가 느꼈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도 자꾸 앞만 보고 갈 게 아니고 후퇴도 좀 할 줄 아는 후배들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데 몰라.
내 생각 지금 그래. 여덟 발걸음으로 시작된 저 발공의 새벽, 바람 속에 뜨겁게 피어오르던 약속 하나, 자일처럼 서로를 단단히 묶어주던 우정,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길은 하나였었지.